이 시몬 페레스 대통령 하면은 아주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세요. 저희가 예전에 다뤘지만 기록의 사나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10번의 장관을 지내고 또 3번의 총리를 역임했고 대통령까지 하셨습니다.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서거 2주일 전까지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 페레스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또 왜 그렇게 자주 발탁이 되고 여러 번 선출이 됐을까요? 페레스 대통령의 학력은 중졸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12살 때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해오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겨우 중학교 정도를 마친,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저우 스피커스 뷰로의 알렉스입니다. 저희가 로그 121을 통해서 상상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저희가 나누었던 그 상상과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은 바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윤정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벌써 충분히 지났네요. 네, 벌써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로그 121에서 혁신과 상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또 친분을 나누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 인연이 시작됐을까요? 그 바쁘신 총리께서 그냥 부르시지는 않았겠죠.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21세기 경제 기적을 다룬 책, 21세기의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그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제목이 스타트업 네이션. 제가 굉장히 그 책을 재미있게 읽고 이 책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전해야겠다 해서 우리말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창업국가.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저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13개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나라로 따지면 100여 개 나라가 넘겠죠. 그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 열풍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하면은 뭐 테러, 피 흘리는 거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혁신적인 나라였단 말이야? 창업을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 조그만한 충청남북도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유럽 전체가 1년에 만드는 창업을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 만든단 말이야? 거기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홍보가 자동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페레스 대통령께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얻었지 않나 해서 한국에서 번역한 저를 좀 보고 싶다 해서 이제 가서 만났습니다. 그 첫 인연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용기가 됐고 또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정말 인사이트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죠. 교수님, 이전 영상에서도 저희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시몬 페레스 대통령 하면은 아주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세요. 저희가 예전에 다뤘지만 기록의 사나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10번의 장관을 지내고 또 3번의 총리를 역임했고 대통령까지 하셨습니다.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서거 2주일 전까지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 페레스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또 왜 그렇게 자주 발탁이 되고 여러 번 선출이 됐을까요? 페레스 대통령의 학력은 중졸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12살 때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해오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겨우 중학교 정도를 마친, 그러면서 앞으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올 거야. 여기 어떤 나라가 분명히 생길 거야. 하면서 미리 나라를 준비하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스피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초대 이스라엘 수상으로 내정됐던 벤구리온 수상께서 눈여겨봤다가 시몬 페레스를 발탁을 하게 되죠. 시몬 페레스는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유대인들의 교육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나라가 건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온 에너지를 다 바치는 사람이고요. 48년 5월 14일 날 건국된 지 얼마 안 돼서 25, 6 그 정도의 아주 젊은 나이에 군 참모 총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조직이 안 돼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믿겠어요. 유엔에서 결의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으니 전쟁이 일어날 거는 뭐 뻔한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군대를 잘 조직을 할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키부츠라는 협동농장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협동농장 단위로 국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을 잘 만들고 몰래 프랑스에 들어가서 핵무기 그 기술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디모나라는 사막 밑에다가 핵을 만드는 전수를 받고 핵이라는 우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구가 작지만은 우리는 어떤 나라하고도 대결할 수 있어. 선안보, 후경제, 선안보를 튼튼하게 만든 장본이기도 하죠. 물론 그 이후에 혁신을 통해서 후경제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페레스 대통령께서 대단하셨던 부분은 학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열정과 헌신, 이거를 벤구리온 수상이 먼저 보시기도 하고 그걸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시몬 페레스는 먼저 핵을 확보한 다음에 힘을 비축한 그 다음에는 메파에서 비둘기파로 변합니다. 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자 완전히 선회를 했고, 그것 때문에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아라파트하고 학수를 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이런 분이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벤구리온 수상이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다면은 건국된 이스라엘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여기까지 키운 거는 시몬 페레스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이 책, 작은 네.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제가 이 책을 여기다 예쁘게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시몬 페레스를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번역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관통하는 한 3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원래 그 시몬 페레스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념관 이름이 시몬 페레스 평화기념관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평화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나를 표현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평화에다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하나 추가해다오 해서 현재는 시몬 페레스 평화혁신기념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혁신이라는 거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비가 거의 안 내리죠. 국토는 좀 사막이죠. 또 물이 부족하죠. 주변 나라는 석유가 다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단 한 방울도 안 나오죠. 핸디캡 투성이인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시몬 페레스가 국민들과 함께 nothing, 0에서 1이라는 혁신을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1번 후츠파라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국민성을 후츠파라고 그러는데, 원래 후츠파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의미였어요. 그 남들 먼저 가서 새치기 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후츠파라는 그 컨셉을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재해석을 하자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담아서 후츠파 캐릭터를 바꾼 거죠.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 그죠? 그러나 그 빨리빨리가 나쁜 의미도 될 수도 있지만 빨리빨리가 남보다도 더 먼저 미리 가보는, 상상을 먼저 해보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듯이 후츠파를 위아래 구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맞짱 뜨는 것, 또 질문의 권리,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혀 듣는 게 질문은 너의 권리야,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후츠파를 옛날 모델을 현대식 모델로 재해석을 해서 후츠파라는 유대인의 국민성을 확실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쿤 올람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용어가 있습니다. 티쿤 하면은 바꾼다는 뜻이고요. 올람 하면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상을 바꾼다는 뜻인데 어떻게 바꾼단 말이냐?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티쿤 올람. 신이 지구와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면 신이 남기고 간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미션이야. 우리 홍익 인간 있죠?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다. 네,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과 똑같아요.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이 세상을 이만큼이라도 더 좋게 한다라는 뜻을 담아서 그 다음에 일확천금은 그 다음이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로시 가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시 하면은 머리란 뜻이고요. 가돌 하면은 크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시키면은 딱 그것만 하는 사람은 로시 카탄, 작은 머리라고 그러는데, 로시 가돌은 이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일로 인해서 주변의 일까지 다 케어하는, 이거는 로시 가돌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세 가지의 정신이 시몬 페레스를 관통하는 정신이었고, 시몬 페레스는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널리 퍼뜨려서 이스라엘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했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상을 혁신으로 만든 1등 국가가 됐다. 그래서 21세기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시몬 페레스 대통령 하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창업국가로 만드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공로이기도 하지만, 페레스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199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열정적인 활동과 그 평화에 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동 평화를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분이시니까요. 올해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전히 전 세계 아주 많은 나라에서 정치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시몬 페레스를 기억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천신만고 끝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까지 올라왔습니다. 3년 전 얘기입니다. 전 세계 GDP가 88조 달러인데 중국과 미국이 44조 달러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거의 200개 나라가 44조 달러를 나눠 갔잖아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1.7조 달러예요. 그게 세계 10위였어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13위, 어쩌면 15위까지 금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한 자릿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 파워를 근간으로 해서 게으른 근육을 부지런하게 하자.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근육의 힘이 한계예요. 근육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돌파하는 힘이 뭐냐? 이제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힘이 그 다음 단계다. 근데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것, 이게 뭘까? 그 리더십이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느 정도 한계치에 왔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돌파하는 힘을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측면에서 교육, 문화, 제도, 금융 모든 부분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 저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소프트 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으로 한번 더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한 자릿수 안에 진입하기 어렵겠다. 시몬 페레스의 리더십을 우리나라의 모델로 한번 재해석해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즘의 말로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상상과 혁신으로 이끈 시몬 페레스 대통령, 기억의 반대말이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라는 이 페레스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미리 가보는 다양한 노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글 전 회장이었던 에릭 슈미츠는 이 본 책에 대한 추천서에서 이 책을 보면 시몬 페레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할 거라고 예견한 일들 속에서 왜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는지, 왜 기회를 찾아낼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이었다. 또한 이것이 혁신의 비결이기도 하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 진정한 페레스 대통령의 자취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소개해 주신 윤종록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미래를 생각하는 로그 원투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